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디펜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5가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러시아 대폭발 사고는 핵 추진 미사일로 추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렸죠. 바로 러시아 북부 해군기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이 러시아가 개발 중인 핵 추진 미사일의 폭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시각 12일 보도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이번 폭발이 러시아의 잠수함 탑재 핵 추진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 9M730 브레베스트닉, 나토에서는 SSC-X9 스카이4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미사일의 시제품과 관련된 폭발 사고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드렸었습니다. 이 브레베스트닉은 국방TV에서도 한 차례 소개해드린 바 있는 무기인데요. 열 핵 추진 기관을 이용해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사정거리를 갖는 미사일입니다. 미국도 과거 플루토 계획이라고 해서 비슷한 무기를 만들었다가 미사일이 날아가는 동안 뿌려대는 엄청난 방사선 물질 때문에 포기했었는데 러시아가 이걸 만들었다가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단순히 액체연료 미사일의 추진제 폭발로 2명이 사망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사고 직후 인근 세베로도빈스크 지역의 방사능 수치가 무려 200배가량 치솟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대로 핵 추진 미사일 신형 무기와 관련된 사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러시아의 북방함대 지역에서 핵폭발로 보이는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보도를 해드린 바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미 정보당국은 이것을 핵 추진 미사일의 폭발이다라고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도 이제 이런 무기를 개발했다가 포기를 했었는데, 왜냐, 너무 이제 비인도적이죠. 방사능을 아주 다량으로 뿌리고 날아가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포기했는데, 러시아가 지금 60년대, 70년대의 냉전 시기도 아니고 21세기에 이런 걸 개발했다. 이건 사실 굉장히 비인도적이고 리더 국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게 과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러시아가 제작을 하다가 어떤 오작동, 오류, 실수로 인해서 이게 폭발이 났을까? 아니면은 외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폭발이 났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스라엘 이런 첩보기관들이 혹시 들어가서 작전을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러시아가 이렇게 비인도적인 무기를 21세기에 개발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아주 간단히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히 이 무기가 어떤 무기길래 이렇게 폭발을 했고 또 왜 이렇게 외부에서 개입이 돼서 폭발을 시켰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비인도적인 무기인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폴란드 이지스 어쇼어 시설을 가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폴란드 북부 레드지코보 지역에 건설 중인 지상 기반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가 본격적인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13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9년 EPAA, 즉 유럽 단계별 탄력적 접근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유럽 지역 2개의 이지스 어쇼어 시설 중 두 번째로 건설되고 있는 레드지코보 이지스 어쇼어 기지는 러시아 국경에서 약 700km, 러시아 북서부 ICBM 기지와는 1100km가량 떨어져 있어서 러시아가 유럽과 북미 대륙을 향해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기지입니다. 미국은 유럽 남부 지역의 루마니아에 이미 이지스 어쇼어 기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폴란드 레드지코보 기지가 오는 2020년대 하반기에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러시아의 치명적인 전략적 핸디캡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여서 러시아가 어떤 대응 카드를 들고 나올지 주목됩니다. 자, 미국은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서부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알래스카에 전진 배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다 구비를 해놨죠. 그리고 이제 유럽 쪽으로 해서 유럽을 타격한다든지 아니면 더 많이 날아와서 미국 동부를 타격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을 향해서는 과거에 이제 독일, 여기가 최전선이었으니까 독일에 주로 이러한 군사 전략지를 배치를 했는데 지금은 구동구권 나라들이 대부분 지금 EU에 편입을 하고 나토에 편입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최전선이 독일에서부터 더 동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이지스 어쇼어를 설치를 해서
러시아가 동쪽으로, 즉 유럽 쪽으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 동부를 향해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그냥 때려버리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죠. 탄도미사일은 상승 단계에서 가장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없는, 중력이 부족한, 희박한 이런 그 외기권으로 빨리 올라가서 그 속도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힘이 바로 상승 단계예요. 이게 이제 1단 로켓의 할 일입니다. 이 1단 로켓은 상승 고도 한 1100km, 1500km 여기까지 쭉 올라가게 됩니다. 멀리 날아가진 않죠. 이때 소요되는 힘이 가장 크기 때문에 1단 로켓의 부피가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중력을 거슬러서 무거운 2단 로켓, 3단 로켓, 탄두 이런 것들을 이제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아주 느리게 올라갑니다. 이때 이제 와서 때려버리면은 이것은 회피 기동도 못하고 바로 그냥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SM-3 미사일이 바로 그런 용도로 쓰는데, 문제는 이제 바다 근처에 있는 해안에서 쏘면 SM-3를 이지스함에 탑재를 시켜놨다가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워낙 영토가 넓다 보니까 이지스함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제약이 되죠. 따라서 미국은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그 이지스 어쇼어, 즉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그 레이더와 SM-3 미사일 발사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육상으로 가져온 것을 이제 이지스 어쇼어라고 그래요. 이 이지스 어쇼어를 가지고 상승 단계의 탄도미사일을,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때려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이 이지스 어쇼어를 배치를 하는 것 때문에 러시아가 굉장히 불쾌했고, 여기서부터 INF가 이제 파기되는 도화선이 되었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준비를 동쪽에서 유럽 쪽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이지스 어쇼어를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지금 또 미국의 떠오르는 적이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중국 MD에 우리가 일정 부분 기여를 하게 된다면 지금 흐트러지고 있는 한미동맹, 거의 끊어지기 일보 직전의 한미동맹이 다시 그 상처를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소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북한은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한미동맹의 개선 차원에서도 이지스 어쇼어를 우리 국내에 배치를 해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연합 상륙 준비 전단이 군사적 밀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연대가 점점 더 밀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사노해 일대에서 여러 척의 군함들이 전단을 구성해 항해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전단에는 제31 해병 원정대가 탑승하고 있는 와스프 상륙준비전단 소속 그린베이와 애슐랜드,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휴가급 헬기 항모 2세와 오스미급 상륙함 쿠니사키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7월에 호주 북부에서 실시된 미국, 일본, 호주 연합훈련인 탈린스만 세이브 이후 촬영된 사진인데요. 성조지는 이 사진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운영되며 파트너 국가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고 모든 유형의 비상사태에 대한 위기 대응력을 제공하는 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군의 모든 유형의 비상사태에 대한 위기 대응력을 제공하는 팀에 일본 자위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섬뜩하기도 하고, 원래 저 자리에 있어야 할 한국군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렇게 합동 기동 훈련을 하고 있는 사진을 정말 자랑스럽게 공개를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2세 함이 선두에 서 있고, 그 뒤에 이제 여기가 애슐랜드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배죠. 그리고 여기 칠함대의 또 그린베이. 저 뒤에가 바로 이제 오스미급 그 만톤짜리 상륙함인 오스미급 상륙함 쿠니사키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일본과 미국이 거의 찰떡궁합처럼 이렇게 다니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 독도함이 있어야 할 자리였죠. 독도함이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세종대왕함이 있어야 할 자리였는데 이렇게 참 바뀐 것을 보니까 우리 한미동맹이 흐트러지고 있는 이 모습을 자꾸 이렇게 현장에서 보고 있는 저는 정말 참담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빨리 한미동맹 복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사진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입니다. 중국 공안부가 전국에 대규모 시위 진압 훈련을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비상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최근 홍콩에 중국의 대규모 군과
공안병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가운데 중국이 최근 전국 치안당국의 계엄에 준하는 비상령을 걸고 대규모 시위 진압 훈련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지난 10일 중국 공안부 명예의 지침을 보도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공안기관에 하달된 이 지침은 전투경찰의 기본 훈련을 강화하고 위험 방지와 안전 유지 능력 향상에 주력하라 라는 내용과 함께 대규모 시위 진압 훈련을 통해 실제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실전 위주의 훈련을 실시하고 신속한 대응과 복잡한 상황 관리 개선 능력 구비에 초점을 맞추라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공안원의 이번 지침은 지난주 홍콩 사태와 관련해 홍콩과 마주보고 있는 광둥성 선전시에서 중무장 전투경찰 12,000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 진압 훈련 직후에 하달된 것이어서 홍콩 사태 이후로 동요하고 있는 중국 내 민심과 체제 혼란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홍콩 시위가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명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공안이 2m의 근접 거리에서 바로 그냥 조준 사격을 해서 여성 한 분이 실명을 하게 됐죠. 저는 이 여성 한 분의 그 실명 사태가 티거, 즉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거의 당기는 방아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거 우리 부마 항쟁 시절의 그 마산 그 항에 떠오른 눈에 체류탄이 박힌 시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봤을 때 지금 이것도 아주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군사 TV를 통해서 홍콩에 지금 무장병력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정황이 있다라는 보도를 해드렸었죠.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이 되어서 지금 중국이 거의 우리 60항쟁, 6.29 선언 이런 쪽으로도 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보면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서 홍콩 시민들이 그리고 중국의 10억 인민들이 자유의 언론의 자유,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자유 경제의 자유, 어떤 인성의 자유 이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이 소음과 성광을 획기적으로 줄인 스텔스 소총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이 합동 소화기 프로그램, 즉 JSAF의 일환으로 4세대 소총의 섬광과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인 이른바 스텔스 소총을 개발하고 있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현지 시각 10일 보도했습니다. 이 스텔스 소총은 화약의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섬광과 소음을 탄약 계량과 총열 그리고 소음기의 계량을 통해서 억제하는 기술을 적용해 개발되고 있으며, 미군은 섬광과 소음이 크게 감소되면서도 명중 정밀도와 위력은 유지하는 요구 성능을 내걸고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육군은 이러한 새로운 무기 시스템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시리아 등 지역에서의 비정규전 수행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소음과 성광이 없이 강력한 위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러한 소총이 등장한다면 은밀성을 생명으로 하는 특수부대 작전에 엄청난 혁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은 야간전에서 섬광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위치가 노출이 되기도 하고, 또 사실 은밀하게 침투해야 되는데 소음 때문에 그런 외부의 경비병력이 몰려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래서 미군 특수부대용으로 지금 아마 이러한 소음과 성광을 없애는 그런 스텔스 소총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발이 잘 되어서 우리 특수부대도 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5가지 소식 마칩니다. 감사합니다.